월요봉투입니다. 자, 오늘 5월 8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오늘 석가탄신일이기도 하고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오늘 지금 오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뭐 양가 부모님들 한 번씩 찾아뵌 정도 하고 이제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요 작업을 조금 해놓고 지금 여러분들의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또 치열한 전쟁이 또 시작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지난주 얘기인데요. 지난주 일단 미국 시장부터 먼저 보게 되면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뭐 미국이 2%, 3%씩 떨어지고 뭐 나스닥 한 4%, 5% 떨어졌을 때도 우리나라 1%대 안쪽에서 막는 뭐 이런 정도 상승한 경우도 있었고요. 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다우가 마이너스 0.24%, S&P 500 마이너스 0.21%, 우리나라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주는 대형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이 마이너스 1.54%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 마이너스 1.88%,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의 하락폭보다 약간 좀 더 많았고요. 코스닥은 조금 그보다 좀 더 컸던 마이너스 2.27%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굵직한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었었죠. 먼저 FOMC 회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빅스텝 0.5% 포인트를 인상을 해서 0.75에서 1%까지 올렸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QT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대체적으로 시장의 예상대로 얘기가 나왔고 결과가 나왔고, 제가 요 전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아마 파월 의장의 립 서비스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립 서비스가 나왔고요. 그날 급등이 나왔죠. 근데 그 다음 날 같은 내용을 반대로 해석하면서 어 전날 초급등을 다 반납하고도 하락폭을 더 키운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까지도 이제 우리 시장 마감 이후에 금요일까지도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FOMC 회의에서 나왔던 거에서 이제 일단 뭐 머릿속에 우리가 이제 좀 넣어놔야 되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소위 부르는 0.75% 이상의 상승은 일단은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다 라는 얘기가 1차적으로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0.5%의 빅스텝은 향후 두세 차례 정도 나올 수도 있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야, 뭐 요런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앞으로까지 얘기가 이제 영향을 끼칠 내용들이죠. 그랬는데 그날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왜 그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 급락세로 돌아섰느냐? 한마디로 보면 연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소위 얘기하는 약발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시장에 불신이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연준이 지금의 이 인플레이션을 진짜 제대로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 또는 경기 침체가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경기에 부담을 주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데, 일부 지표들에서 경기 침체의 우려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이 일부 조금씩 보이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린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강력한 긴축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들이 시장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 만약에 시장이 진짜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라고 한다면, 같이 반영하고 있는,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강하게 반영했다라고 한다면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말씀을 드릴 때 시간 문제다. 3% 10년물 국채금리 3% 초과는 넘어가는 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다. 그러나 그 한계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일단은 넘어섰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시간 금요일 기준으로 3.1%까지 넘어섰습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여기서 고점 모색하고 조금씩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2018년도였나요? 그때 상황을 놓고 보면 미국의 금리가 2%대 2.25 정도였던가요? 2%대 정도의 금리에 국채 금리가 3%였습니다. 근데 지금 0.75에서 1%인데 국채 금리 벌써 3%를 넘어섰습니다. 이 얘기는 얘가 앞으로 조금씩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볼 수 있는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지금 뭐 일단 이 지표의 신호로 보면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 그동안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한 건 계속해서 긴축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강하게 긴축을 해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가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가 일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를 조금씩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조금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아직까지는. 현재 포커스는 시장의 포커스는 금리를 제대로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도대체? 진짜 그거 잡을 수 있어? 뭐 이거에 대한 의구심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아닌가 시장의 지금 반응은 그렇게 지금 분석이 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 금요일 끝나고 나서 금요일 밤에 이제 나왔던 4월 비농업 고용자 수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컨센보다는 상회를 했습니다. 컨센보다는 상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조금 뭐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용 참여율이 둔화됐다라는 부분이 조금 좀 찝찝하기는 한데 그 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미국 고용은 아직까지는 탄탄해라고 하는 부분을 마지막 끝 이 바지가랭이 정도는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나스닥 중심의 미국 시장이 또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왜? 고용이 이렇게 탄탄하면 뭐 금리 올리는 거에 뭐 거칠 것이 없지 뭐가 고쳐 뭐가 걸릴 게 있겠어 뭐 이런 개념인 것이죠. 일단 그런 정도의 미국 경제의 자신감 그에 따른 긴축 강도 강화 뭐 이런 정도로 금요일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지난주에 FOMC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급등은 아니겠지만 급반등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인 안정을 보이면서 반등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FOMC 직후에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올해 최저점을 지금 찍고 있는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전면전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종전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들이 좀 나온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 연준의 강력한 긴축에 의한 외국인 기관의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매도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 시장에 또 조금 장중에 부담을 좀 계속 주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봉쇄죠. 시진핑 주석이 또다시 확인 사살을 했죠. 확실히 우리는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갈 거야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낳게 만들었고 아시안 게임까지 일단 무기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금요일 날 아시안 게임 무기한 연기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 또 조금 충격이 또 조금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이. 일단 지난주 상황은 요랬고요. 요번 주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먼저 경제 지표부터 먼저 본다라고 한다면 4월 CPI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PPI도 있습니다만 CPI가 조금 더 현재로서는 중요한 상황이다. 자, 현재 시점에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쇳대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과연 인플레이션 지표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일 것이냐, 물가를 계속해서 끄집어 올리는 상황이 이제 피크아웃의 조짐을 보일 것이냐 보이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 부분, 지금 현재는 굉장히 높으니까. 두 번째는 이거의 원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1차적으로 공급망이죠. 공급망. 이 공급망에 영향을 주었던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여기에 중국 봉쇄가 있습니다. 이 지금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과연 조금 낮출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 시장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고,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하는 생각 쪽이 조금 더 강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FOMC 그 다음날 급락 나오고 나서 미국 이제 이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6월 금리 인상 가능성 0.75% 인상 가능성이 또 올라갔잖아요. 80% 이상까지. 이러면서 급락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공급망 문제에 의한 인플레이션 잡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연결되는, 이게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또 하나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한 러시아 제재, 이 러시아 제재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이 지금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얘네들 중에 일단 보수적으로 봤었을 때 이들 중에 하나라도 뭔가 이 해소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확실히 조금 성격이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확 바뀔 수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게 해소 조짐을 보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이 4월 CPI입니다. 여기서 지난달 상승분, 전년 대비 상승분, 요 상승분을 넘어서지만 않는다면, 물론 근원 PCI까지도 넘지 않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것만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난달에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나왔단 말이죠. 요번 달에 연속적으로 2달 연속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일단은 좀 안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이 한두 번, 두세 번 피크아웃에 조짐이 나온다고 해서 이제는 믿지 않겠어 이런 식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일단 지금 최근 2년 동안 2달 연속으로 피크아웃의 조짐을 보이면서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단 말이죠. 처음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브레이크는 좀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우려 전쟁. 이건 지금 사실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기대치가 높지는 않은데, 일단은 러시아 시간으로 9일 전승절이라고 소위 얘기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 러시아가 독일로부터 항복을 받았던 5월 9일, 그 5월 9일 전승절에서 뭐 지금 한간의 일부 뉴스를 보면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러시아 외무부하고 이쪽에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뭐 그럴 일 없다 라고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뭐 지금 현재 러시아 쪽은 푸틴이나 러시아 정부 쪽의 발언들이 사실 지금 조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거짓말들이 워낙 많아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뭐 특별한 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 또 다른 기사들, 이제 이 전망 기사들 나오는 걸 보면 5월 9일 날 전승절 기념으로 종전 선언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 보면 완전히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이 발트에 있는 쪽, 이렇게 남부 지역 쪽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크림반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지역을 지금 다 장악하지는 못했잖아요. 오늘 또 일부를 또 내줬다는 얘기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일부 회복했다라는 얘기도 오늘 기사 뉴스도 또 나왔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푸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뭐 아니면 도인 상황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완전 전면전으로 가서 지금 뭐 최근에 뭐 핵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완전 그렇게 가가지고 공공의 적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장기전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지금 러시아가 제재를
생각보다 지금 많이 심하게 받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심지어 중국 기업들까지도 빠져나가기 시작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러시아가 이 상황을 계속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가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사실 하루 전쟁 비용 자체만 해도 우리나라 국방비의 거의 한 70% 정도를 지금 쓸 정도로 엄청난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럼 과연 얼마나 쏟아부을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글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교황이 이제 헝가리 총리에게 들었어라고 얘기하면서 5월 9일 날 종전 선언을 할 거야라는 얘기를 4월 말에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때는 여기를 다 잡아먹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사실 조금 좀 비관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날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만 가지 중에 한 가지 얘가 이제 전쟁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고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고 종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본격적으로 러시아 정부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이 혹시라도 나온다면 미국에서 지난주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만약에 종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러시아 제재 일부는 해제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상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러시아에게도 분명히 조금 일부 약간의 당근 정책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렇게만 된다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그런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시장 성격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이제 그 부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11일 날 나오게 될 미국 시간으로 11일 날 나오게 될 4월 CPI. 만약에 여기서 피크 아웃에 대한 조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상황이 나온다. 이거 두 가지 다 나오게 되면 시장은 정말 빠르게 급등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정도. 만약에 얘가 됐다 하더라도 시장은 상당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둘 다 안 돼, 얘 아니고 이게 전면전만 아니면 돼요. 얘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피크아웃의 조짐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조금 눌려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0.5%의 빅스텝은 결정 나 있는 상황에서 연준 입장에서 제가 0.75 물 건너갔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부터 연준 0.75는 물 건너갔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왜 QT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인데 시장이 아직까지는 0.75에 대한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얘가 피크아웃의 조짐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요거 없어질 거거든요. 요거 없어지게 되면 시장은 좀 확실히 한숨을 돌리는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좀 비교적 빠르게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들 나오게 될 거고요. 연준 위원들 발언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블라드 총재는 역시나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위원들 그리고 이번 주에 발언을 하게 될 대다수의 위원들의 상황을 보면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대략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종합해 보면 0.75 발언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연준 위원은 블라드 총재 외에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0.75는 모르겠지만 0.5 정도까지는 한두 번 정도 얘기하는 의원들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많이 미국도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할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하고 온건하게 비둘기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합니다. 왜? 비둘기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물가를 잡을 의지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를 적당하게 잡을 정도가 되면서 너무 강경하지 않는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수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미국도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밀리게 되면 이거 그 지수의 단위 폭이 또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미국의 이 담당자분들 정치 쪽이나 경제 쪽에 이쪽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일단 뭐 그런 정도 상황일 것이라고 보고요.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들이 진짜 개미 눈물만큼씩 나타나고는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는 견고함을 보여주는 쪽이 훨씬 더 많긴 하다. 그런 상태에서 긴축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했었을 때 아직까지는 경기의 침체에 대한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또 굉장히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 욕실의 샤워기 바보, 욕실들의 바보 있죠. 욕실 바보, 샤워기의 바보 있었지 않습니까? 얘기 정말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걸 지금 또다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그거 모르는 바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계속 밀어붙여서 긴축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내년 말 2023년 말 2024년 초 금리 인하해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다시 완화 정책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이걸 땡기는 속도가 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다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0.5에서 계속 막으려고 하는 거는 그 상황 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개인적으로 생각은 어차피 연준 위원들이 물가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점은 조금 놓치기는 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 파월 의장의 연임을 그냥 아예 초반에 뭐 작년 한 중반 후반 중후반 정도 한 3분기 정도에서만이라도 못을 박아줬으면 그랬으면 아마 그때부터라도 작년 한 9월 10월 정도부터라도 긴축 정책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이렇게까지 만들지는 않았지 싶은데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자기 목이 달려 있기 때문에 강경하게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기했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그 실기를 했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쪼우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인 거고 시장이 지금 비이성적으로 당장 인플레이션의 히스테리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연준 위원들의 지금 현재의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에는 조금 그랬지만 지금은 맞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국 봉쇄와 관련한 부분들 이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언제 조금 풀려 나갈 수 있겠느냐. 지난주에 상해 봉쇄가 일부 해제가 되면서 시장 반등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봉쇄도 지금 시장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봉쇄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공급망 문제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소비도 중국 자체 내수 자체도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또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주시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부양책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번 주는 아닌데 한 다음 주 정도부터는 또 부양책 관련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정도.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는 그렇게까지 이 변동성을 그렇게 키우지는 않는 상태로 요거 1차적으로 요거 2차적으로 요놈. 특히 제일 중요한 놈은 요놈. 그래서 이 CPI 결과에 따라서 다시 또 방향 결정 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상황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계속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뭐 계속 중요합니다. 뭐 방법 없죠. 왜?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6월 달 0.75냐 0.5냐를 결정할 거니까요. 자,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9일 날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국채금리 지금 3%, 3.1% 이상 올라온 상태에서 요번 주부터는 아마 고점 징후를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꺾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하고 있는데 CPI의 결과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I 그리고 중국 봉쇄와 부양책 뭐 이런 정도가 키워드라고 일단 잡아봤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이번 주는 2610 정도에서 2700 정도까지 일단은 조금은 약간은 낮춰놨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CPI의 결과에 따라서 너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CPI가 그냥 만약에 무난하게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요렇게 지금 무난하게 나온다는 얘기가 지난달하고 똑같은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요 정도. 지난달보다 0.1이라도 좀 낮아지는 상황 나오게 되면 요거 뚫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관심 섹터는 일단 이번 주도 제약바이오 이건 아마 이번 달 계속 조금 지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번 달 내도록. 얘도 이번 달 내도록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5G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살짝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요번 주도 또 일정이 있잖아요. 6G 해가지고 정부 정책 관련해가지고 이 정부 정책주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순환매가 약간 나왔었어요. 시장 FOMC의 영향 때문에 조금 묻히기는 했습니다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묻히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부터 또다시 정부 정책주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또 뉴스들이 좀 계속 제법 많이 나오고 있는 OTT. 제가 이 OTT 쪽은 이게 얘기를 이쪽으로 몇 번 드렸는데 시장이 아직까지 그 반응을 못 보였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제 오늘 뉴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가성비가 거의 아주 검증돼 있는 K 컨텐츠 쪽의 이 쟁탈전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명히 수혜가 예상됩니다. 넷플릭스 쇼크 이후로 지금 거의 버벅거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이 오히려 뭐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이 업체들의 과열 경쟁이 K 컨텐츠에는 훨씬 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플러스 알파의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 재료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계속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동안 저는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드렸던 거고 했는데 아마 요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본 모습을 좀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기대를 좀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어느 정도는 다 드린 것 같고요. 남은 휴일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